저는 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강의하게 된 최미영 캡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일단 음악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현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진로나 의무 교육 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또 결의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색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밥과 반찬이 좋다고 해서 매일 먹다 보면 다른 것도 먹고 싶으시잖아요. 와캠에서 자주 접하시게 되시는 실무 강의 열심히 들으시다가 잠깐 릴렉스 하시면서 쉬엄쉬엄 하고 싶다 하실 때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유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독서를 좀 하고 있다 혹은 독서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처럼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현재 읽고 있는 책 말고 다른 분야의 또 책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독서 자체는 굉장히 정적이지만 사실 굉장히 능동적이고 활기찬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조금 더 다른 결의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하신 분들께도 저희 추천드리고요. 책 속의 책 또 한 줄을 내 삶에 끌어오는 팁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책을 좋아하시는지, 또 왜 하필 그 많은 콘텐츠 중에 왜 책인지, 그리고 실제로 위로와 힐링이 되는 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 거고요. 책 선정 방법과 책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그 책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책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생각하시는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양식, 정보 등등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만약에 책, 독서가 어떤 거라고 묻는다면 선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든지 끈기,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건 알지만 또 왠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압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처럼 손이 자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굳이 많은 콘텐츠 중에 왜 하필 책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왜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면 가리지 마시고 다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AI 시대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낼 거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책을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만이 줄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상 콘텐츠 있으시죠? 유튜브라든지 또 뭐 인스타그램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영상 콘텐츠가 한 장의 사진이라고 비유한다고 하면 책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한번 딱 찍으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초상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쓱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층 한층 스케치부터 채색을 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은 작업의 그림의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똑같은 이미지이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또 책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매체보다 더 깊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영상이 나쁜가요? 절대 그렇진 않죠. 영상을 통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식을 습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어제 아침에 보셨던 유튜브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다시 기억하려면 약간 생각을 이렇게 거슬러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휘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책은 한 300페이지 가까운 긴 내용을 읽어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긴 내용을 읽어가면서 깊이 내려가는 작업입니다. 보았던 내용이 겹쳐지고 또 반복되고 변형되면서 이런 과정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영상이 초 단위로 번쩍번쩍 자극점을 제공한다고 하면 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그시 응시하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고요. 이 과정은 조금 정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데요. 어느 그 시점을 지나면 굉장히 요동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책은 또 내가 선택한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중에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그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올까요? 아마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요? 아주 못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직접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들고요, 시간도 들고요, 또 많은 정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같은 경우는 사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위에 이런 많은 시간들을 아끼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정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책인가? 답답할 때 책. 혹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의 20, 30대는 아주 잠깐의 심심함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끊임없이 만들고 놀고 헤어지고 놀고 헤어지고 이런 연속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좀 지치고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제가 사실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심했고, 많은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요. 그 시기에 불안하고 답답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들, 돈이라든지 주식, 재테크 분야 책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자기계발서 등이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삶을 굉장히 느슨하게 둔 적이 없었던 터라서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내다가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나 하는 그런 허무함,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런 자서전, 그리고 수필, 에세이,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습니다. 네, 많이 보실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최근에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런 책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책들을 보면 대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공감, 토닥임을 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의 상황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장르일까요? 아시나요? 네, 소설이죠. 소설 많이 읽으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소설을 최근부터 읽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약간 자기계발서라든지 실제적인 좀 실용서들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공감하고 상상하는 재미가 있고요. 없는 이야기인데 실제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일단. 그러면 책을 어떤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에 따라서 읽습니다. 첫 번째로는 굳이 남들이 다 읽는 책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책을 골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색 찾다가 헤매고 돌아오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난히 목이 좀 잘 물리는 편인데요. 제가 외출할 때 이제 필요한 모기 퇴치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고 네이버 창에 검색창을 켭니다. 거기다 모기 스프레이를 넣고 이제 쇼핑 리스트부터 블로그 체험단이 남긴 것들 쓱쓱 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괜찮은 제품을 하나 발견하고 조금 더 검색을 하면서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인스타그램 알람이 뜹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 봅니다. 인스타에 연결되어 있는 쇼츠가 눈에 들어옵니다. 쇼츠 클릭합니다. 저도 모르게 몇 개 좀 더 봅니다. 알고리즘에 잡혀 있는 제가 그동안 조금 자주 봤던 관련 컨텐츠, 영상, 제품들이 막 뜹니다. 뭐 화장품, 옷 이런 것들 막 뜨고 가방 광고 같은 거 뜨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 올려다 보면서 보다가 좀 관심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2, 30분 흘러가 있습니다.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 돼서 결국 모기 스프레이는 못 사고 굳이 보지도 않아도 됐던 각종 영상 광고들을 보고 폰을 덮습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각성하지 않고 보면 파도 같아서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 나를 데려다 놓기도 해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책이 그래서 좋은 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매체보다 능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이 읽고 나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시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깊고 풍성해지는 나의 존재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존재감. 네.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나열하나 싶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100권, 1000권을 읽어도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한켠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꼭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기에 좋기 때문에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 그래서 흡수할 것들은 흡수하고 취할 것들은 취하시면서 자신의 성장을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행위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독서 자체가 주는 행위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권 읽을 때 모르다가 조금 많이 이제 점점 쌓이고 그리고 기록을 하고 그것들이 데이터가 되면은 아, 내가 이런 책들을 좋아했구나. 영상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남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독서는 그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굉장히 자기에게 정말 좋은 알고리즘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